안녕하세요. 룡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니까 대리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겪었던 이제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재미가 이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겼던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은 대리기사가 다니던 길이 없어졌다. 예, 부제는 대리기사 마라톤을 하다로 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보 기사로서 킥 기사에게 조금 시내를 타면 좀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익산 전주금산간을 시외 위주로 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시내콜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치 않다면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시내콜을 탄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익산이 영구지기 때문에 익산이었다면은 충분히 알았겠죠. 익산이 뭐 그렇게 넓은 도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차로 돌아봤자 뭐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시내는. 근데 이제 그때 전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전주로 갔는데 이제 시에콜이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 해도 막 몇 킬로 떨어지면 못 잡죠.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내콜을 이제 전주 시내 이제 배차 반경 어 이제 한 500m, 보통 500m 놓죠. 500m에 놓고 나서 저는 이제 한 500m면은 한 5, 6분 안에 이제 모실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차 반경을 놓고 이제 먹자 골목, 맛집 골목 이제 조금 그때는 이제 파악했죠. 이제 전주로 가면은 무슨 동에 맛집이 무슨 동에 이제 어느 쪽에 있다. 그거는 이제 무성동에 있다. 그리고 무슨 동에 있다. 이쪽에 있다 정도만 알지. 그때도 제가 살던 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어, 손님을 모시러 가거나 이제 짧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카카오맵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손님 컨택하고 나서 손님을 이제 모셔야 할 경우 이제 차로 이제 대리 운전을 할 경우는 T맵을 쓴다고 했죠. 그게 각각의 유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님이 제가 배차 반경을 만약에 500m에 뒀을 때 그러면은 자동 배차죠. 자동 배차를 500m 반경에 놓으면은 이제 손님이 이제 코를 부른 그 위치,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가장 이제 먼저 이제 가까운 분에게 이제 배차 이제 먼저 뜨고, 그분이 이제 목적지가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하면 이제 거부를 누르면 이제 그 다음 기사에 가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그 손님에게 어 제일 가까이 있었다면 저한테 먼저 뜨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가 됐는지 두 번째가 됐는지 뭐 다섯 번째 차례가 됐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맵을 이제 쓰는 때였죠. 이 손님을 딱 모시고 그렇게 많이 오랜 걸음을 걸을 뭐 3km 막 그렇게 걸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한 1km, 1.5km 정도 걸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다리를 건너면은 이쪽 서신동에는 제가 그걸 다 이제 맨 처음에는 다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서신동에 가면은 여기서 카카오맵에다가 예를 들어서 파수구찌라고 하면은 서신동은 파수구찌를 찍자. 그러면 거기가 이제 맛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중심가로 된다. 그렇게 하고 뭐 송촌동이라고 하면은 전주 이제요. 전주 송촌동 쪽에 이제 가깝게 있다라고 하면은 2차도를 찍자. 그러면 이제 딱 나오면 거기가 이제 중심가가 되는 거예요. 번화가 맛집. 그리고 이제 신시가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전주에서는 효자동, 그러니까 효자동이 좀 상당히 커요. 뭐 5동까지 6동까지 5동까지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1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이 동이 이제 마지막에 생길수록 숫자가 1동, 2동, 3동, 4동, 5동 갈수록 이 동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번화가 개념이 있죠. 그거를 이제 효자 오동이라 하지 않고 전주 분들은 그냥 신시가지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뭐 신효자동 그래요. 신효자동. 막상 그냥 효자동이라고 하면은 진짜 전주에 막 반절은 차지하지 않지만은 이 범위가 엄청 넓어요. 넓으니까 이 손님분들께서는 그걸 다 알아요. 제가 대리를 코를 불렀을 때
조금 아무래도 이제 대리 기사님들이 빨리 당신에게 오기를 바라는 손님은 신효자동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신효자동은 거의 효자 5동, 그니까 거기가 전북 도청, 전라북도 도청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기가 전주에서는 가장 큰 번화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신효자동이라고 하면 그 목적지가, 그러면은 대리기사님들은 서슴없이 잡죠. 목적지가, 출발지가 이제 자연태 배차가 떴을 때. 왜 그러냐면은 그쪽으로 보시면 신효자동 바로 이제 목작골목이기 때문에 콜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가도 뭐 예를 들어서 서신동으로 가도 한 1.5km 안에 들고, 거기서 이쪽으로 가도 효자동 쪽, 신시가지 쪽으로 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다 1.5km 반경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의 차원이었어요. 선택의 차이였어요. 막 그 시가지, 신효자동이라고 해서 거기가 가장 번화가라고 해도 어쩔 때는 서신동에서 콜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다 있어요. 서신동도 맛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선택의 이제 길에 이제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그냥 서신동이 조금 더 가깝다 치면은 서신동 쪽으로 찍고 파수구치를 찍었죠. 한 1.5km 정도, 1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카카오맵을 찍으면서, 카카오맵을 사용한 이유는 카카오맵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카오맵은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콜이 딱 뜨잖아요. 자동 배차를 누르면은 손님 해가지고 어디에 계신다 하고 대략 몇 미터가 나와요. 배차할 때 몇 미터에 계신다 그러면 120미터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 하면, 제가 이제 오차의 범위는 있다고 했어요. 오류도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수락을 누르고 나서 그 오차 범위가 있고, 또 거기가 이제 가게 업소 위치가, 저는 이성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니까 바로 이제 카카오맵을 통해서 이제 거기 이제 업소를 누르면 대부분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1km 정도를 걷자라는 생각인데 자동 배차 띠또띠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띠또띠또 소리 나면서 저한테 뜬 거죠. 떴는데 예를 들어 서신동이라고 치면은 350m 딱 그 정도 뜨더라고요. 그냥 바로 눌러버렸죠, 저는 이제. 예, 그게 다 시행착오예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겪어봐야 알고, 처음에는 예,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쭉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이제 350m면 저는 이제 거좀 500m 반경이 5, 6분 안에 이제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눌렀죠. 예, 눌렀는데 이게 이제 저기예요. 이제 티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티맵을 눌러갖고 그 위치 가게 없을 치면은 티맵도 나와요. 근데 티맵은 기준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티맵은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을 통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차 반경이 350m에 이렇게 떴다고 해도 티맵으로 그 업소를 치면은 심하게는 2.5km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방에 이렇게 하면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가니까 이렇게 뺑뺑 도니까 차가 다니지 못하는 이런 이 좁은 골목은 티맵이 잡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어플이나 카카오맵은 그러니까 좁은 도로, 그러니까 좁은 도로가 아니고 이 차가 다닐 수 없는 길까지도 길로 파악을 해요. 제가 손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 배차 반경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제 제가 그때 겪은 에피소드인데, 이런 경우는 심지어는 어느 경우까지 있냐면은 이 천변이라는 게 있어요. 전주에 천변도 있고 무슨 변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게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인데 그게 이렇게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도 그래도 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저기 막 한 500m, 600m 정도에 있어요. 저기 500m, 600m,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거기를 통해서야만이 차가 갈 수 있는 길은 거기를 500m, 600m를 걸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티맵은. 근데 이제 자동 배차 이제 어플이나 이제 제가 쓰는 카카오 맵은 심지어는 이제 만약에 그 천변이나
좀 이렇게 좀 흐르는 물, 그러니까 폭이 한 2, 30m 되는 이 흐르는 물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 다리가 없어도 그거를 길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요. 그게 이제 어, 다리가 없는데도 그렇다고 다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물이 얕다고 해도 그래도 한 허리까지는 들어오죠. 이제 어느 이제 수심에 따라서 이제 때에 따라 수심이 이제 높낮이가 좀 다르지만, 근데 신발만 아니 발목만 들어와도 그건 못 건너는 거예요. 그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딱 그랬어요. 딱 350m 반경에서 찍혔는데 바로 카카오맵으로 딱 찍었죠. 찍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카카오맵을 이제 보면서 이제 활용을 해도 그렇게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게 능숙하게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이제 지금보다는 좀 적었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딱 카카오맵을 찍고 이제 거기서 그 업소를 찍으니까 정말 그 어플에 350m 반경에서 한 50m 차이,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카카오맵도 거리가. 그리고 방향 쭉 나오고, 방향은 나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겨갖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죠. 이제 저희는 대리기사들이 이제 밤에 일을 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딱 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좁은 길은 카카오맵은 막 큰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는 크게 나오고 좀 넓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차가 그냥 시골길 같은 경우는 실선으로라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실선조차도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차를 찍었고, 그니까 이제 겪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는 건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는 배차를 잡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손님 모셔야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황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당황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못 하게 되는데 왜 이게 350m가 나올까? 이렇게 계속 보니까 앞에 이제 이게 물이 흐른 거예요. 이 변이 폭이 그렇게 한 2, 30m 되는 물이 흐른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를 그냥 직선으로 봐갖고 그 350m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 물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그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어? 비가 와도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빗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도 뛰어가는 건데, 점프해서 뛰어도 잘못될 때는 약간 쿵 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건너요? 근데 딱 봤는데 저기 한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한 400m, 300m 정도에 저쪽에 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있는 거예요. 배차는 이미 눌렀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길은 거기를 300m, 그니까 거기까지 걸어가고 또 그 다리를 건너가고 손님한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처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웬만하면은 이제 콜센터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콜센터 전화했고 이제 말씀드려서 배차를 이제 빨리 취소하게끔 어 하는 이제 요령도 생기고 했으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이라 책임도 져야 하고, 또 콜센터에 이제 직원분들이 대부분 좋은데도 이제 어떤 때는 조금 콜센터 직원분들도, 왜 그러냐면 배차를 이렇게 저기 해서 내가 잡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그냥 바로 잡고 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사정이 이렇다, 배차 취소를 하면 다시 배차를 이제 올리면은 큰 적이 없는데, 막 시간이 좀 흐르는 막 5분 10분 걸리고 나서 저기 기사인데요, 경기기사인데요, 이 상황이 그래서 배차 취소하겠다고 하면은 그 배차를 대리기사가 뭐 취소하고 다시 올리고 뭐 아니면 함으로써 그 콜센터
여직원들이 뭐 돈을 더 벌거나 돈을 뭐 인센이 있거나 없거나 없는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손님이 다시 배차를 올려야 하는 경우가 되고 그 여직원 상태 직원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배차를 이제 이렇게 잡았다고 치고 이제 손님이 그걸 안 상태라면은 손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님 뭐 좋은 소리 하겠어요. 예, 대리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콜센터 여직원분들이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잖아요. 콜센터 여직원분들이 기분 상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콜센터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막 콜센터 여직원분들 뭐 어차피 이제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 대리 회사는 찍어야지 어디 제가 배차를 눌러야지 어디 대리인가가 나오고 그 대리 회사를 뭐 어디 갈 뭐 이유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여태까지 9개월째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이제 뭐 기사 뭐 기사입니다. 제 말이 좀 어투가 부드럽고 제가 이전에도 뭐 예약을 잡았는데 막 손님들이 취소해갖고 어 군산에서 있는데 그 예약에 그니까 예약 손님이 있잖아요. 예약 손님을 배차를 받을 때 그때 신중해야 한다는 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제가 한두 번은 막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배차를 예약을 잡았는데도 캔슬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잡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막 탈콜도 못하고 익산으로 못 돌아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요. 콜센터 여직원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차가 취소됐다고 이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기사님 어떻게 해요? 왜 그냥 알아요. 제가 군산에 있어 제가 익산 기사라는 건 다 알 거예요. 그게 다 뜯을 거예요. 그냥 아니까 기사님 어떻게 해요? 뭐 그게 콜센터 여직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 뭐 짜증낼 이유도 없고 그 손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약 잡아놓고 그냥 캔슬한 거는 어쩌겠어요. 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뭐 예약이 됐던 뭐 바로 3분 안에 거리인데 바로 가갖고 한 몇 걸음 걸음 한 100m만 가는 거리 4, 5일 전에 그랬어요. 아니 4, 5일 전이 아니야. 한 일주일이 넘었죠. 바로 그냥 콜이 잡혔는데 바로 거기는 그냥 1분만 가도 그냥 손님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 2분 바로 가서 이제 손님한테 그냥 전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콜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여보세요 그랬더니 기사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취소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미, 미안한 좀 기색이 말투가 어투가 근데 그 콜센터 여직원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부른 사람이 어, 어쩌겠어요. 좀 그때 그래요. 어쩌겠어요. 뭐 손님이 그런 거를 지금도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그냥 뭐든지 그냥 좀 좋게 그냥 어차피 뭐 취소된 거 뭐 그 사람 자꾸 다시 불러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콜센터 어디 대리가 됐든 이제 콜센터에 이제 딱 해서 이제 전화할 상황이 되면은 그 콜센터 여직원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냥 부드럽게 하면서 뭐 농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아스럽게 끝나는데 그때는 이제 길을 찾느니라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촉박한 마음에 시간도 이제 한 5분 이상 흘렀고 원래 원칙은 한 5, 6분 만에 안에 좀 가자 손님한테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길 찾느니라고 시간이 그렇게 먼저 걸렸고 보니까 저쪽에 있는 그 차 다닌다는 그 도로는 한 400m에 있고 거기를 간다 해도 거기는 또 택시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택시도 없고 그리고 콜택시를 부른다 해도 여기 위치를 제가 또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겠고 뭐 이정표 뭐 건물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부른데 또 콜택시가 언제 오느냐도 문제고 그래갖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몇 번 실수를 해가지고 콜센터에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조금 콜센터 여직원분들한테 조금 싫은 그러니까 좀 불편한 소리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잘못이니까 죄송해요라고 그냥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안 듣고 싶어요. 손님한테도 그러고 누구한테나 일을 할 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흘렀고 여튼 간에 가야 하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차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욕을 얻어 먹어도, 욕을 얻어 먹어도 배차 취소해야지. 그 제가 그 손님 뭐 모시러 가면은 최소한 그때는 한 2, 30분 걸려요. 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손님은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딱 보니까 그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변이라면은 거기에 폭이 한 20m 되는 폭에 그러니까 폭으로 해서 1m는 좀 더 되겠죠? 한 1.5m?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다리가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물의 높이에서 물이 흐르는 거에서 거기에서 한 어, 1m 좀 안쪽으로 해서 그 폭에 그 다리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 양쪽으로 해갖고 이제 미관차원에서 해가지고 다리 한 1m 간격으로 해갖고 양쪽에 이렇게 이제 불이죠. 색깔 있는 불 동그랗게 해갖고 딱딱딱 켜져갖고 밤에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좀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다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었어요. 거진 바로 앞에. 근데 사람이 당황을 하니까 못 본 거예요. 계속 멀리만 보고 다른 길만 찾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다리를 그때 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본 거죠. 그래도 이제 시간이 그걸 찾느니라고 길을 찾느니라 한 5분은 흘렀지만 다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고 뭐 한 대봤자 한 2, 30m. 그것만 건너면은 그래도 이제 카카오 맵을 통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천만다행이었죠. 그 손님을 잡을 수 있고 콜센터에 다시 연락을 해서 배차 취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직원 분들한테 실언 소리도 안 들을 수 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체됐죠. 그죠? 시간이 이미 지체는 됐죠. 그래도 그 다리를 밤으로 인해서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웬만하면 뛰지 말아야 돼요. 뛰면은 다리도 아프고 한데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지체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리가 보여갖고 이제 막 거기를 이제 다리가 있어도 이제 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이제 높은 곳에서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데 숲을 이제 그때는 이제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이렇게 막 약간 이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난 부분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이렇게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날씨가 이렇게 이제 더운 경우에는 약간 좀 짧은 바지를 입을 경우에는 그 스프를 이렇게 헤쳐다가 보면 이게 깎여요, 살이. 막 바쁘니까, 마음이 바쁘니까 막 아픈지도 몰라요. 그 아픈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이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을 일을 끝나고 어머니 집에 데리러 가면은 어머님이 다리를 보고 이 상처가 풀에 이렇게 끼끼 이렇게 난 게 이게 좀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래요.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냐고.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 거 아시는데 뭐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발이 깎이냐고. 그거 뭐 어떻게 다 2차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머니 이해를 못 하시죠. 운전하러 가는 애가 다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깨 있으니까 또 속으로도 상하시죠. 막 큰 상처도 아니어도 막 이렇게 쭉 줄줄이 나가 있으니까. 근데 어머님한테 그걸 막 이래서 이렇게 해갖고 막 깎였어요 라고 누가 어떻게 그걸 다 피곤해 죽겠는데 그 다 설명해요 그냥 이럴 때가 있어 그냥 이럴 때가 있어 엄마 라고 봤는데 도저히 지금도 이해 못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게 이 수풀은 아닌데 이게 풀이 어느 정도 잘 나갔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인데 저쪽 보면 다리가 있어요 계단이. 근데 그쪽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자 해갖고 이제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그 다리를 건너고 나서는 이제 이미 시간 한 5, 6분, 5, 6분 이제 지체되고 다리 건너는데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몇 메타가 안 된다고 해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카카오 맵을 봐야죠, 이제. 그죠? 예, 전주지를 잘 모르고 업소가 어딘지 모르니까 카맵을 보죠. 뛸 때는 길이 딱 이제 보이는 경우에요. 이제 도로가 이제 딱 카맵하고 이제 쭉 나가면 이제 몇 미터에 있다. 이 굵은 선으로 갖고 대충 감을 잡고 쭉 한 150m까지는 딱 그 앞에 있다 하면은 거기 가서 한번 켜야 돼요 또.
150m라고 해도 다 주위에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이 상가가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이것도 어쩔 때는 맞지도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갖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제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래서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니까 한 150m라고 예를 들으면은 그래도 이미 지체한 시간은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 딱 이제 카카오맵을 딱 켜니까 그 업소까지는 그래도 쭉 이제 직선 거리더라고요. 거의 150m가. 그래갖고 이제 뛰자. 이제 어떻게 손님한테 손님 이제 배차 눌렀으니까 최대한 빨리 모셔야 하는데 지금도 늦은 상황인데 어, 이제 클로스백 메고 이게 침이 된다니까요. 클로스백이 이거 막 엄청 뛰었죠. 이게 막 겨울에도 막 땀이 나요. 겨울에도 그래갖고 막 엄청 뛰었죠. 막 이제 거기는 이제 보도블록도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이제 보듯이 갔어요. 손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막 뭐 다리가 부인해요. 다리를 못 봤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손님들 대부분 다 좋으니까 아니에요라고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제 뭐 급한 손님은 한 5분 안에 가도 급한 손님 뭐라고 해요. 또 이 사람이 그 댐댐이가 이렇게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에게도 그큰 민폐를 이제 끼치지 않고 콜센터 여직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다시 배차를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서 그때는 큰 다행이었어요. 다행인데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다들 맨 처음에 하시거나 한 번도 겪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발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보고 아 이렇구나 이런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이 대리기사님이 동영상을 봤을 때 그 대리기사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구나 라는 거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 경험담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이제 연휴니까 좀 재밌을지. 또 이것도 길어지네요. 짧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 그냥 한번 그냥 웃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나중에 겪으시면 그때 말씀했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되새기면 아무래도 세 번 겪을 거 이제 한 두 번을 한 번은 덜 겪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요. 왜 이렇게 소두가 길어지나? 어,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모셨는데 또 그때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넜던 위치가 거기였어요. 이거 모시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각인을 했죠. 아 이렇구나 이게 다리가 있구나. 근데 팀앱으로 가면은 이 다리를 통해서 가면은 350m인데 팀앱으로 가려면은 저쪽 다리까지 이제 차가 가는 거리를 가야 하니까 한 2km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각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 모셨는데 이제 그 근처에 모신 거예요. 이제 이전처럼. 그래갖고 이제 시행착오를 덜 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는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이제 외워둬야죠. 조금 까먹더라도 매번 왔다 갔다 해야 알지만. 그래갖고 있는데 배차 반경에서 그때 똑같이 또 거점 350m 뜬 거예요. 떠갖고 어떻게 바로 눌렀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바로 눌렀죠. 뭐, 이제 찾을 필요 없고, 물론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저기 가갖고 계단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밑으로 숲을 쪽으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갖고, 바로 다리를 해서 건너서, 이제 가면은 5분 안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눌렀어요,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뭐, 이제 시행착오 겪었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하고 분명 거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가는 길이 그 천변이라면 천변이었고 그리고 제가 배차를 받은 반경도 그때 거의 그 자리였고 여기서 딱 보면 저기 차 다리는 차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300m 정도에 보였고 그런데 이 밑으로 가면은 다리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누른 거죠. 위치까지 파악했으니까 정말 그때 갔는데 내려가시 갔는데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리가 그 며칠 안 됐는데 그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닌데, 아니,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다리가 막 오래됐다면은 부셔가지고 다리 다시 이걸 좀 이쁘게 만든다면은 그럴 거라고 뭐 부셨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리가 막 예뻐요. 좁은 길이지만 이게 알록달록하게 그러니까 이게 산책할 좀 하기에 좀 이게 이좀 그 주변을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했는데 그 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하고 분명히 있었는데 하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봤을까 해갖고 제가 있어야 하는 그 다리에서 옆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갖고 한 2, 30m를 계속 좀 봤어요. 이 불빛이 있으니까 그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위치를 조금 잘못 잡을 수가 있으니까 2, 30m를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로 봤는데 불빛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분명 그 자리인데 저기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겪었던 시행착오인데 똑같은 자리인데 이 겪어야 하지 않을 시행착오인데 더 당황한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있어야 할 다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오히려 더 당황한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못해요.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리만 찾으려고 해도 전혀 안 보이고 불빛은 이게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도 시간이 한 5, 6분 진짜 했어요. 그 때문에. 진짜 제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봤더니, 저기 보니까 이 표지판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갖고 있더래, 이게. 표지판이 하얀색이 어두워도 이 하얀색이 좀 보이잖아요. 그것도 금방 봤을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근데 그것도 못 봤어요. 그게 좀 크게 있었거든요. 일단 봤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리가 보통 이렇게 물이 흐르면은 그거 거기에서 이렇게 1m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게 이게 폭이 좁게 난 다리였어요. 다리였는데 비가 오면은 수심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구예요. 주의를 하라. 다리를 걷는 때는 주의를 하라 그거였어요. 딱 보니까 다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엊그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다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물이 그 위를 덮어서 그 위를 흐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다리가 없어진 거죠, 저한테는. 다리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헤엄을 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어떻게 했나도 기억도 안 나요, 결론은. 손님을 모셨는가, 안 모셨는가. 콜회사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배차를 취소했나, 안 했나. 아, 나 그때 그래가지고, 좀,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뛰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 여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돌려서라도 어떻게 말을 해서 어떻게 있었던 다리가 없었다고 말해서 해요. 거기서 멍청하다고 하죠. 이해도 못하고 그러고 뭐 상황을 다 막 일일이 말할 시간도 없고.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많이 계속 겪는 상황이라 웬만하면은 좀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그냥 욕 얻어먹으면 얼마나 얻어먹겠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뛰었습니다. 어디로 뛰었냐면은 저기 그 가면에 부위는 300m 있잖아요.
거기 차들 다니는 거리. 거기를 해갖고 이제 이 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뭐야 산책로를 해갖고 거기 이제 연락이 뛰었죠 막 300m 이제 그걸로 끝나요. 지금 여기에서 다리 건너면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저기 있는 그 다리를 건너서 거기까지 뛰어가갖고 그 다리를 또 거기를 가갖고 그 차가 다니는 다리를 뛰어가갖고 다시 이쪽으로 뛰어야 하는데 거짓말 않고 마라톤 했습니다. 마라톤은 이제 제가 이제 일을 겨울에 시작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차 안 하고 여름에도 그래요. 차 안 하고 이제 밖에 온도가 틀리면은 이제 많이 이 차이가 나면은 차가 껴요. 체온에서 막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푹 끼거든요. 앞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야죠. 에어컨 이렇게 이제 외부로 이렇게 나오게 하든 어떻게 하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그때 막 마라톤을 했죠. 여튼간에 손님한테 가는데 그거 좀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좋은 손님은 이제 만나야죠. 욕을 얻어먹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얻어먹게 손님한테 막 헐떡거리면서 막 갔죠. 손님 막 겨울인데 막 땀을 흐르고 막 옷은 두껍게 입었잖아요. 이게 막 마라톤을 하고 파카 입고 패딩 입고 안경 쓰고 막 달리는 거죠. 옆에 가방 메고 이제 이렇게 이제 휴대폰은 잡고 직선거리 계속 뛰고 소리한테 할딱할딱 아니한테 이제 갔더니 수입이 이거 뭔 일인가 그죠. 막 땀이 이렇게 흐르고 막 안경은 그냥 뿌옇고 응? 밖에 끼우는 차인데 내 이거 체온을 계속 올라오니까 안경 안 보이고 그때는 이제 안경 그냥 모자 위에 써버려요 그냥 그때는 안경 모자 위에 써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갖고 어느 때 정신 없을 때 내 안경 어디 갔지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 적이 한 대여섯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막 땀이 나니까 이 내 체온하고 밖에 온도가 다르니까 이 체온에서 이 올라오니까 이 안경이 제 난시가 있어서 안경 쓴다고 했잖아요 안경이 이게 푸여져요 그러면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모자에다 이렇게 걸쳐버려요 그냥 위로 그러고 나중에는 손님 모실 때까지도 제가 안경을 안 썼나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손님 다 모시고 나잖아요. 모시고 딱 나고 나서는 딱 내리고 나서는 이제 갈 때 보면 안경 없어졌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긴장하면은 긴장이 풀려도 그래요. 그때는 이제 당황을 막 이미 한 상태라. 그래갖고 안경이 없어졌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깔끔하다고는 안 했는데 옷 같은 거 막 찢어지는 거 막 싫어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더 싫어하는 거는 제 소지품 100원짜리가 됐든 200원짜리가 됐든 담배 한 가치가 됐든 저 잃어버리는 걸 엄청 제가 안 좋아해요 제 자신이 막 잃어버린 것을 막 자책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원래가 제 소유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거 막 이 안경도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안경 아니라고 해봤자 2, 3만 원 가는 거예요. 요새 싸게 나오니까. 근데도 잃어버리면은 엄청 속상해요. 그런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손님 다 모시고 나서 제가 그 모시기 전에 이게 껴가지고 위에다 뭐 모자 위에다 썼는데 모자 위에 썼는데 손님 다 모시고 나서 가려고 하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여기에다 썼다는 거 아는데 막 찾는 거예요 이제. 가방이 늘 일도 없는데 가방 찾고 막 안해 그래갖고 나서 나 안경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경이 만져지잖아 그때 이제 안경이 있는 거 알아요 얼마나 그게 참 제가 좀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가지고 그 안경을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다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써봤자 모자인데 사람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긴장도 풀려버리면은 또 그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경을 딱 쓰고 이제 손님을 이제 그때 그렇게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이제 딱 차를 타니까 막 그냥 헐레벌떡 오니까 그런 모습을 웬만하면 도착했을 때까지는 안 보여야 하는데 이미 손님한테 있는 이제 조금 이제 엄청나게 뛰어왔는데 손님 앞에서는 그래도 좀 조금 그니까 좀 느긋하게 이제 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도 이미 흐른 땀은 있고 안경 뿌옇고 하고 어디서 태가 나냐면 차를 타버리잖아요 겨울이면은 바로 그냥 껴버려요 제 체온 때문에 여기 땀 나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 그거 또 빼는데도 바로 빼지지 않아요 근데 요새 차들은 아우 막 핸들에서도 에어컨이 나오고
아, 여러분 손 시려 죽겠어요, 진짜. 아니, 술 취하신 분들은, 아니, 술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야, 몰랐어요, 저는. 뭔, 의자가 차가, 운전석이 놨는데, 차가, 의자가, 안마 의자예요. 운전을 하는데요. 왼쪽 엉덩이로 이렇게 의자가 올라왔다가, 오른쪽 엉덩이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막, 그래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핸들 잡잖아요. 겨울이니까 핸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핸들이 진짜 그냥 좋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핸들에서 이렇게 막 히터가 나와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요. 이거 문차 옵션들이 그래갖고 괜찮대 괜찮은데 이 술 드신 분들은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이것도 차들이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지 몰라요. 키면은 온도 감지해갖고 막 에어컨이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던가 아니면 스님이 이제 좀 더우면 이렇게 켜고 스님은 이제 가만히 있죠. 술 드시니까 얼마나 추운지 알겠어요. 근데 한여름에도 그 에어컨이 저 차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막 빵빵하게 틀어도 그렇게 추운지 모르거든요. 이 핸들 잡아도. 근데 요새는 막 핸들에서 막 나오고 양쪽에서 다 나오고. 그래갖고 한여름에 진짜 더운 여름에도 밖에 손님 오실 때도 차에 가잖아요. 시외 구간을 탈 때 시내면 그나마 좀 짧은 구간이면. 근데 이렇게 3, 40분 가는 거리를 에어컨을 계속 듣는데 에어컨이 핸들에서 나오잖아요. 여름이면 저는 반장갑은 껴요, 제가. 손목장 손가락 나오는 장갑은 껴요. 제가 손에 땀이 많아갖고 제가 그걸 한 두세 개는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끼거든요. 손에 땀이 많아갖고 핸들 잡을 때 미끄러울 수가 있다는 생각에 그거 항상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건 껴요. 이제 끼는데 그거를 껴도 30분도 가는데 손 시려 죽겠어요. 여름에 핸들에서 막 나오면은 손님 그냥 차던가 잘 몰라요. 아니, 손 시려 죽겠고 조금 짧게 입으면은 발 시려 죽 발목 시려 죽겠어요. 여름에 진짜 밖에 차라리 이렇게 밖에 더운 게 나아요. 그 정도로 그 옵션이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냉동창고를 한번 가봤는데 그 있잖아요, 물류창고들 냉장이 아니고 냉동 있잖아요. 냉장도 안에 오래 있으면 추워요. 오래 있으면 추워요. 근데 냉동 식품들 있잖아요. 가면 막 밑바닥에 이렇게 막 고드름이 물이 떨어져서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하자가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막 고드름이 이렇게 올라온 물류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덜덜덜 떨어요, 진짜.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왜 그러냐면은 막, 한 3, 40분을 운전해야 하니까. 근데 그 냉동창고에는 안에는 오래 있지 않잖아요, 보통.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나와도 그때 엄청 춥잖아요. 추운데, 이거를 3, 40분을 가면은 정말 그 냉동창고만큼 추워요, 막. 여름 이렇게 있으면 덜덜덜 떨려요, 이렇게, 차가. 아, 그래갖고,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여름에도 시원하게 시원한데 하라고 하면서 가다 보면 몸이 떨고 있어, 몸이. 여름이라 겨울 옷은 입지 못하죠. 그걸 방지하자고 또 옷 하나 드는 것도 이 클로즈백도 하나도 가벼운데 제가 항상 부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가디건이라든지 긴팔 하나를 갖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름에. 그걸 또 춥다고 해서 중간에 또 세워갖고 입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맡겨야겠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이 그냥 짧게 해가지고 그 다리가 없어진 얘기만 해가지고 마라톤을 했다라는 얘기를 짧게 해서 오늘 즐거운 연휴에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내에 끝마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동영상을 찍다 보면 조금씩 이게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진짜 죄송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뭐 조회수 상관 안 씁니다. 그냥 저는 저로 인해서 한 분만이라도 저로 인해서 이걸 보고 한 분만이라도 대리기사를 하시려는 분이 한 분이라도 이제 함으로써 그때 그 기사님이 그 동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3번 겪었고 한 번 덜 겪고 아니면 제가 말을 해도 겪어야지만이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겪고 나서 그냥
제 촬영한 영상을 보지 않고 나서는 그 켰고 나면은 저처럼 또 그 두 번째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촬영을 보고 나서 아 그때 동영상이 이 켰고 나면 아 맞다 그때 그 기사님 했던 얘기가 이거였구나라고 한 번 더 각인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세 번 더 겪을 거를 한 두 번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웃음과 그리고 약간의 그리 이 노하우는 아니죠. 노하우는 아니고 약간의 그래도 좀 이런 경우가 있다. 심하게는 이런 경우도 있다. 카카오 맵이 배차 변경을 해주는 앱이 있다라는 거를 위트 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여튼 여기서 그냥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